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온 김영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것은 무슨 거창한 지식을 뽐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인생이라는 긴 기차 여행의 종착역 근처에 서서 이제 막 중년이라는 고개를 넘어가며 숨을 헐떡이는 여러분의 뒷모습이 안쓰러워 잠시 말을 건네고 싶을 뿐입니다. 사람의 신살, 즉 지천명치 나이가 되면 세상의 이치를 조금은 깨달아야 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이 나이는 깨달음의 나이라기보다 내가 평생 쌓아온 복의 주머니를 단단히 메어야 하는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주머니가 터진 줄도 모르고 살았겠지만 이제는 그 주머니에서 무엇이 새어나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 가장 많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저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지금의 눈부신 발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굴곡을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요. 그 중에는 젊어서 큰 부를 쌓았으나 노년에 처량해진 이가 있고 가난했으나 갈수록 주변에 사람이 모여 풍요로워지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소에 내뱉는 말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일까? 혹은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는 이 한마디, 이 원망의 말이 바로 여러분의 남은 복을 뿌리째 흔드는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5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부모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평온한 노후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나이 50이면 육체적으로는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마음은 외롭고 허럽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쥔 것은 없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예전만큼 존경하지 않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나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시돋친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세상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식의 한탄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부이라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평안이며 타인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오는 온기입니다. 내가 내뱉은 원망의 말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나를 고립시킵니다. 나이가 들어 고독해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입술 끝에 매달린 날카로운 말 때문에 사람들이 곁에 머물 공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와 고통은 경험이 되지만 신살 이후의 독한 말은 업보가 됩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근육의 힘이 아니라 기품으로 사는 것이고 그 기품은 침묵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를 향해 혹은 자신을 향해 독한 말을 뱉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지금 당장 그 입술을 닫고 고요히 숨을 고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살아온 10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가정이 일어서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밖에서는 점잖고 인자하다는 평을 듣는 이가 정작 집안에서는 식구들에게 모진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만의 권력을 휘두르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자신의 노후를 황폐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누구나 가슴속에 응어리 하나쯤은 품고 살기 마련이지요.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배우자와의 대화는 끊긴 지 오래며 사회에서의 입지는 예전만 못합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분노가 섞인 비난입니다. 특히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는 핑계 뒤에 숨겨진 독설은 상대의 영혼을 죽이고
나의 복덕후덕을 깎아 먹습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성실하게 일해 자식들을 모두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어서부터 자식들이 발길을 끊더군요.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는 이것밖에 못하냐 하며 과거의 고생을 훈장처럼 내세우고 자식들을 질책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억울해하셨지요. 하지만 그것은 자식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본인이 뱉은 생색내는 말과 비교하는 말, 이 자식들의 마음속에 있던 효심을 다 태워버린 결과였습니다. 말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한 번 입 밖으로 나오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구업콕이라 하고 우리 옛 조상들은 말이 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50세 이후에 뱉는 비수 같은 말 한마디는 젊은 시절의 100마디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말을 주워 담아 다시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또 하나의 실수는 남의 불행을 옮기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은근히 즐기며 전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내뱉는 행위는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깎아내려 내가 높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고스란히 내 영혼에 쌓여 얼굴빛을 어둡게 만들고 운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운명은 그 사람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에 의해 결정됩니다. 힘들다, 지겹다, 꼴보기 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의 주변에는 정말로 힘들고 지겨운 일들만 일어납니다. 반면 아무리 고단한 상황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 덕분에 배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도 감동하여 새로운 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인생 후반전의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녹이고 그 녹아내린 마음이 다시 나에게 평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지금 당신의 입술에는 어떤 말이 머물고 있습니까? 상대의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어루만지는 꽃잎입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입은 닫고 귀는 열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보이지 않던 진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타인의 아픔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라져가는 복을 다시 불러들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생의 정점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비로소 내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가 보입니다. 50살이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한 지점이지요. 사회적으로는 완숙미가 느껴지는 어른 대접을 받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어느 때보다 심장이 시리고 불안한 시기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지독한 고독과 자기 비하가 말의 독을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만 날카로운 말을 내뱉어 소중한 사람들을 밀어낼까요? 그것은 사실 타인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가 너무 아파서 지르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 내 인생은 실패작인 것 같다는 자괴감이 말에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 보상 심리가 생기고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강요와 간섭의 말로 전달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 뒤에는 사실 나 좀 봐달라, 나 너무 외롭다는 절규가 숨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아픔을 타인을 향한 칼날로 바꾸는 순간 여러분이 평생 공들여 쌓아온 복의 탑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50세가 넘어서 겪는 가장 큰 비극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전화를 피하고
배우자가 곁에 있어도 눈을 맞추지 않는 것, 즉 가족 안에서의 소외가 진짜 비극입니다. 이 소외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든 순간마다 무심코 내뱉은 데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 죽지 못해 산다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이 쌓여 만든 담벼락입니다. 노년의 가난은 육체를 힘들게 하지만 노년의 고립은 영혼을 썩게 합니다. 저는 100년을 살며 수많은 성공한 이들을 보았지만 그들 중 말년이 가장 비참했던 이들은 하나같이 냉소적인 말을 일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똑똑했고 논리적이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몰랐습니다. 반면 조금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항상 고맙다, 미안하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주변에는 늘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의 에너지이며 인생의 기운입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 누군가에게 화풀이라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여기까지 버텨준 것만으로도 장하다라고 말입니다. 내 안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내 입에서는 결코 향기로운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내 말에도 무게가 실리고 그 무게가 타인에게는 신뢰와 존경으로 다가가는 법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고독과 상처는 사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내 영혼의 상처를 보듬어야 할 때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듯이 내 안의 원망과 미련을 말로 다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사겨내어 지혜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남은 인생의 길에 다시 복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대신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50의 나이에 갖춰야 할 진짜 성숙함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더 가질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잘 비워내고 지킬까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잃어버린 복을 되찾고 남아있는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습관과 언행을 구체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살아오며 터득한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실천적인 지혜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기 연민의 말을 버려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생담이나 질병, 경제적 어려움을 습관적으로 늘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경을 받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당신을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복은 밝고 맑은 곳으로 흐릅니다. 자신의 고통을 전시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갈무리할 줄 아는 법입니다. 고통을 침묵으로 사겨낼 때 그 고통은 비로소 인격이라는 향기로 변합니다. 둘째로, 과거의 훈장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왕년에 마리아로 시작하는 대화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막는 가장 큰 벽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성취는 타인의 입을 통해 증명되어야지 내 입으로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부드럽게 인정하고 젊은이들의 새로운 생각을 경청하십시오. 자녀에게 배울 점이 많네라는 겸손한 한마디가 수조원의 재산보다 더 큰 존경과 복을 불러옵니다. 셋째로, 모욕이나 비난을 받았을 때의 대처법을 익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할 때 똑같이 날카로운 말로 맞서지 마십시오. 진흙탕에서 싸우면 결국 나에게도 진흙이 묻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미소와 함께 침묵하십시오. 무례한 말은 그것을 내뱉은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화는 주인에게 되돌아갑니다. 품격 있는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방어막이자 나의 복을 지키는 가장 고결한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물건과 인연을 정리하십시오. 복을 담을 그릇을 깨끗이 닦는 과정입니다. 10년 동안 쓰지 않은 물건, 나를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인연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이 번잡하면 마음도 번잡해지고 나쁜 인연은 나의 운을 갉아먹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고요한 독서와 명상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소수의 사람으로 채우십시오. 50살 이후의 삶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미학입니다. 말을 줄이고 욕심을 비우고 낡은 고집을 버리는 건 그렇게 가벼워진 영혼에는 비로소 하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이 깃들 자리가 생깁니다. 무언가를 바꾸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뱉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 타인을 향한 따뜻한 눈길 하나가 내일의 당신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디 자신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지 않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되었군요.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저녁 무렵이 된 것 같습니다. 인생의 50대는 바로 이 저녁 노을과 닮아 있습니다. 눈부시게 화려했던 정오의 태양은 지나갔지만 세상을 가장 따뜻하고 깊이 있게 비추는 시간이지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쓸쓸한 겨울이 될 수도 혹은 포근하고 안온한 휴식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며 제가 깨달은 마지막 진리는 복후이란 결국 내 마음이 머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있고 비록 소박한 밥상을 마주해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자신의 입술로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맸던 행복은 거창한 성공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 가족에게 건넨 잘 잤니? 라는 다정한 인사 속에 그리고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을 향해 속으로 삼킨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해의 침묵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셔도 됩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조바심 낼 필요도 자식들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잎사귀를 다 떨구고 홀로 선 겨울나무를 보십시오. 겉보기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나무는 비로소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자신의 뿌리에 집중하며 다음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0살 이후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잣대라는 잎사귀를 다 떨궈내고 오로지 나의 내면이라는 뿌리를 튼튼히 다지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중에 와양 베리, 화샹 베리, 주양 천리, 주샹 천리, 인양 만리, ren샹 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향기는 백리를 가고 술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뜻이죠. 그 사람의 향기는 다름 아닌 말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 얼굴에 주름이 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지만 그 주름 사이로 어떤 향기가 배어나오게 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원망과 독설로 가득 찬 악취가 아닌 세월의 지혜와 자애로움이 담긴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반드시 좋은 인연이 모이고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구석이 찡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 맑다는 증거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전화를 걸어 미안했던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애썼다. 참 잘 살아왔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그 긍정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흩어졌던 복들을 다시 불러모을 것입니다. 인생은 짧은 것 같으면서도 참으로 깁니다. 그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기억과 내가 남긴 따뜻한 말들 뿐입니다. 부디 남은 생애 동안 입술로는 꽃을 피우고 마음으로는 숲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의 평화와 안식이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 늙은이의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